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도지 5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21장 얘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저 수리학자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동영상을 보고 또 다음 주에 토론을 하셨습니다. 제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서시족의 지소가 여러 사람과 함께 젖을 마시려고 유천에 갔는데 사람이 많고 세먼 잡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마시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5차례나 했다. 곧 소의 어른이 돌아와 소의 어른이 배가 고파 어지러워 쓰러졌다. 귀에는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오미를 맛보니 바로 소의 난간에 있는 물에 달린 포도연이었다. 일어나 펄쩍 뛰었다. 그 동력의 피해 때문이다. 이게 오미의 변이라고 했죠. 곧 소의 난간에 내려와 걸으면서 노래하기를 넓고도 크구나 천지여 내 기운이 는 간다. 타생을 함으로 인해서 내 기운에 생기의 변화가 시키는 것을 이 어찌 도인과 포도의 힘이로다 라고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소씨의 말을 의심하였다. 지소가 참으로 좋다고 하므로 여러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포도를 많이 먹었다. 과연 그 말과 같았다. 이에 제적이 포도를 많이 먹었다. 이게 오미의 변이 일어나게 된 백소시족의 지소의 인류 1차지 대변이 1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식과성 처음에는 오로지 마고대성의 지유, 즉 땅적 기만 가지고 인간이 작업자족을 했는데 작업자족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났고 그래서 인간의 몸은 다른 것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게 파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운생기 얘기를 제가 6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기독교의 창세기에 있는 검다나 열매인 사과처럼 무언가를 먹어야 되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 이 상황이 성이고 이른바 생식인 것이야.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름에 열무김치에다가 밥을 먹고 나면은 다른 생명을 타생을 취하긴 취했지만 그런 채소류를 먹으면은 채소의 운생기와 내 몸에 있는 나의 본래의 운생기가 딱 결합을 해서 내 몸 속에서 두 개가 공존을 하는데 그 채소는 공존하는 사라지는 시간이 운생기가 사라지는 시간이 2시간이나 3시간이면은 그냥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나의 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채식을 권유하는 게 제가 봐도 맞습니다. 식물과 인간은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과일을 따먹고 씨를 인간이 배출함으로 인해서 과일 나무가 번식하는 이치와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수한다고 하는 거북이라든지 자라 이런 것을 내가 어떤 형태로든 취했을 경우에는 내 몸은 반인반수가 되는데 나의 고유의 운생기와 자라나 거북이를 먹은 그 운생기가 서로 교차가 돼서 자라나 거북이 같은 운생 동물의 기운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사라지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장수를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게 취해서 그 기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100년이 걸립니다. 물론 장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본성은 100년 동안 감춰져 있는 내 스스로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개고기 많이 먹은 사람이 죽을 때 개의 모습을 하고 죽을 때 소리도 깨갱하고 개 눈을 하고 죽고 하는 그 이치가 거짓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타생을 하지 마라. 그래서 오미의 변이 일어나서 마고께서 이것은 하늘의 천리를 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고대성의 문을 닫고 백성들을 다 내쫓아버려. 너희들이 수정을 해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오시 근본 수정을 해서
근본을 회복할 때까지 마포대성의 문을 열지 않겠다. 이게 12,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게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성으로부터 식이 생겨났고 식으로부터 잠이 생겨났는데 이른바 지소시여야는 오미의 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부도지 보면 벽협입니다. 벽협. 교치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인터계를 해서 자궁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마하보님의 오미의 변에 대한 벌로서 인간에게 변이가 일어난 결과라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소씨는 백소씨 가문에 속했고 백소씨는 인간 전체 기관 속에서는 배출계를 의미한다. 이게 구궁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한다고 설명을 해요. 자급자족하되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즉 4번 궁과 8번 궁을 얘기한다.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백소씨가 맡은 것은 온몸으로 내보내주는 기의 계통이며 이 계통 중에서 이름하여 지소씨는 생식기를 맡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백소씨 가문의 지소씨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지유가 나는 셈에 갔는데 유천에 갔는데 사람들은 많고 셈은 적어서 여러 사람에게 양보하다가 자신은 마시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기를 5번이나 하고 돌아와 소에 오르니 마침내 배고픔이 일어나서 어지러워 쓰러지려고 했다. 그래서 기가 울리고 어지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유천을 우리 신체로 말하면 배갑이, 즉 배꼽으로서 우리 몸의 갑이 중심 가운데로서 이것이 유천인 것이다. 마오대성의 유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하단전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꼽은 배갑이가 아니다. 우리는 배꼽 구멍에서 구멍을 생략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이 구멍이 포함되고 있는 전체 시스템을 배갑이라고 한다. 일명 우리 하단전. 이 배갑이 체계가 알타이와 널컷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우리 폐음부라고 하는 엉덩이하고 요 원숭이 꼬리뼈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알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에서는 배가비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에서 지기를 먹으려다가 순서가 밀려버린 지소씨로 말미암아 중대한 변이가 일어났다. 우리 몸에 우리의 현실과 밀접하게 상관이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오미와 관련된 것으로 오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밖에 있는 생명을 내가 섭취하는 것이다. 내 밖에 생명을 섭취하면 그 생명의 힘은 내 속에 그대로 전해져. 이게 운생기라고 그랬죠. 풀을 먹으면 그 풀의 시스템이 내 속에 들어오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의 시스템이 그대로 전달된다. 이것을 또 하나의 인과로 보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나서 오리고기를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일구의 자식이 태어나는데 발에 이 물갈퀴가 달려서 나오는 자식들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진짜 자식을 탄생시키고 출산하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중시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 회장님이 우리 토종씨 살리기 운동 그거를 하고 전선의 씨 살리기 보존하기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하나의 인과로 본 것이다. 살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인과가 무서울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못 느끼는 것은 스스로가 인간 본연의 자지운자지한 신령한 모습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 봄 내내 그냥 겨울 내내 사냥을 해가지고 노루를 잡아 그걸 구워가지고 먹고 또 친구들하고 노루 사냥을 가요. 그러면 내 몸은 뭡니까? 이미 반인 반수, 반 인간, 반 노루가 되어 있다. 그런데 꼭 친구가 친구를 쏴요. 사람 눈에 친구가 순간적으로 노루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조사를 해보면 사람은 절대 노루를 썼다. 그게 뭡니까?
순간은 내 몸에 있는 노루의 운생기가 나타나서 작용을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본연의 자유자재한 신령한 모습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단전, 영대, 배꼽, 선장단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시원하게 오늘날 우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도 원래 하나의 시원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다. 출발이 하나다. 마고의 백성이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의 열을 받고 북두칠성의 알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는 것. 출발은 시원은 하나다. 이것을 우리 결의로 말하자면 우리 결의의 문화 원형이요, 인류로 친다면 인류의 문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형을 상실해 버리고 나서 현재의 학문적 코드만 가지고 피라미드 꼭대기 같은 원형을 찾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미신적인 방법에서 절대로 꼭대기 올라가서 결국은 다 만든다 못 찾는다면 학문끼리 지금 장벽을 종교끼리 장벽을 다 쳐놨잖아요. 위에 꼭대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북극성밖에 존재를 하지 않거든. 자미형 궁궐에 있는 북극성, 우주의 절대자, 우주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발동하는 절대자라고 천문유초에 써야져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괜히 그런 책을 썼겠습니다. 그대로부터 조상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죠. 저 근대의 사람들이 나누는 방식, 분야별로 쪼개 철학, 과학, 문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수학 등으로 조각내어 분석함으로써 원형을 찾으려 하는데,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각각의 분야들은 이제 서로 만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더 파편화되어 갈 것이다. 자, 역사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가 있어요. 자기 영역에 다른 박사가 침범해서 패널로 오거나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자기 학문들이 영역을 쌓고 있어서 결국은 만나지 못하는 길로 인간들이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는 거죠. 부도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읽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그것이 시원의 역사와 인간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인지도구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하나의 현실과 문화 원형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복원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시원의 역사와 문화가 없다는 점이다. 뭐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물론 부도지에서도 시원의 역사를 상소하게 다르지는 않지만 부도지에 나오는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을, 그리고 8과 12과 3천원 낳는 과정과 각각 숫자들은 시원에 대한 상징들로 숨겨져 놓은 것이다. 숫자에.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천부경 81차의 메시지도 풀 수가 있어요. 자, 무능직과 무능직.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80, 구궁도에 나오는 80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궁과 소는 우리말로 번역한 모두 집이다. 그러나 같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궁과 소를 나눈 이유가 있는데 그 기준은 문에 있다. 문이 있는 집을 궁이라고 궁이씨, 문이 없는 집을 일러서 소라고 한다. 소이씨. 부도지에 창궁시, 항궁시, 백소시, 흑소시, 그리고 백소시 속에 지소시가 있다고 나온다. 즉 8려에 해당하는 내궁과 내소, 즉 8개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고 5개만 나오지만 정심록 상교에 쓰여져 있겠죠. 위에 나온 두 궁과 두 소 이름, 그리고 백소시에 속한 지소시 총 5궁의 이름이 나올 뿐이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8궁의 문이 있고 없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을 근거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느 방에 있는 것이 궁시이고 어느 방에 있는 것이 소시인지 알 수가 있다. 이 구궁 지역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다. 등소, 즉 돌아와서 소에 왔는데 문제는 유천이 지우가 안으로 가는 것인가 밖으로 가는 것인가 있다. 그리고 유천은 계도진열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오중궁을 중심으로 8개 궁이 우리 하단전에서 작용을 하는데 평면의 개념이 아니고 이 마치 럭비공처럼 여기 지금 천구이잖아요. 지구도 23.5도가 기울어져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회전하고 있고 우주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저렇게 23.5도가 기울어져서 좌측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동양사상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도 이것이 럭비공처럼 입체적으로 해서 우리 하단전에서 기운이 돌고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어요. 그 배갑이 하단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배꼽 세치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오중궁. 8개의 궁이 각 오중궁에 있는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그냥 소우주가 우리 뱃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북극성과 북두 7성이 28수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에너지 저장도가, 에너지 핵발전소가 럭비공처럼 23.5도 기울어져서 북극성을 보면서 우리 하단전에서 돌아가고 있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지유, 마고대장경이 얘기하는 지유, 기의 본 실체다. 오중궁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생명을 상실해도 우주에 영원히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우주의 원정이고 8개의 궁은 흩어져 사라지지만 언젠가 내가 환생하거나 다시 몸의 실체를 갖출 때 우주에 흩어진 나의 8개의 요소들을 찾아서 다시 내가 환생하는 모습으로 이 오중궁이 실체를 다시 모으는 역할을 해서 내가 어떠한 형태로 태어날 때, 환생을 할 때 이 우주의 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절대 불변의 존재다. 궤도로 진입하려 했으나 아무리 해도 중궁을 둘러싸고 있는 오행궤도에 진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디에도 궤도 진입이 안 된 것이 2개가 있는데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서 궤도가 만들어지고 오중궁을 타죠. 오중궁을 탑니다. 요 궤도를 타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궤도를 타고 이 오행 궤도를 타고 한려가 조그랗게 오중궁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 사람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하고 이 기가 오중궁을 타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이걸 죽었다는 표현을 했다. 어려운 얘기고 저도 구궁에 대한 얘기를 100%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한번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자, 2번에서 3번으로 가면서 궤도가 또 만들어지나 또 오중궁을 타죠. 3번과 4번에 연결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가 4번에 연결해서는 타지를 않죠. 그게 2개가 있어요. 6번에서 7번으로 갈 때와 3번에서 4번으로 연결해서 요천을 견뎌하지 못한다. 이거를 북극성, 북두칠성, 기의 실체, 또 마곡에서 증거하시는 마고대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에 있던 바로 단전의 핵심입니다. 핵발전소를 움직이는 그 주체라고. 4번, 5번, 6번은 궤도로 연결되고 6번에서 7번으로 가면 역시 궤도 진입이 안 되고 7번에서 8번으로 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궤도 진입이 되면서 이렇게 갔다가 4, 5, 6, 7번에서 되면서 8번에서 9번으로 가면서 오중궁을 타고 이제 궤도 진입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여기 알타이, 엉덩이,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삼각형 뼈가 있는 백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기운이 하늘과 이렇게 교통을 하는 이런 기운의 흐름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 보존해서 이걸 잘 돌리면은 내 몸의 기가 잘 보존된다는 개념입니다. 지수씨가 여러 사람에게 양보하다가 마침내 지우를 못 마시기를 5차례 했다. 그리고 나선 도저히 안 돼서 한없이 없이 자기 수로 돌아와서 소에 올랐다. 이렇게 하자 마침내 배가 고프기 시작하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게 되었다. 우리 배고프면 그냥 앞에
잘 보이고 몽롱하죠. 여기서 현이란 현기증 나다 할 때 현인데 주의해야 할 것은 현이라는 자가 들어있고 그 음가 또한 같다는 점이다. 하늘이 검은 것을 일러 현이라 하지 흙이라 하지 않는다. 현에는 흙과 다른 뜻이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에도 검을 현자가 들어가 있다면 이때의 어지러움은 어떤 어지러움을 말하는 것일까? 이 앞에서 제가 오음 7조를 설명을 했는데 조금 언급했는데 천칭으로 비유하자면 천칭의 중심을 치면서 나는 소리가 오음이고 천칭의 양단으로 뻗어나가는 데 나는 소리가 바로 7조다. 중심을 치면서 나는 소리가 오음이고 양 끝점을 치면 천칭이 요동을 치는데 굉장히 강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 소리가 7조이고 여기 요 끝을 치면은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 강하게 난다. 파동도 그렇고. 이에 비해 오음은 중앙을 쳐 양단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반응이 약하거나 늦게 온다. 여기 중간을 이렇게 딱 치면요. 아주 그냥 고요한 파동들이 약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도지에는 오음을 해서 7조를 쓸 일이지 7조를 중심으로 쓰는 것은 쾌하게도요 인간의 근본을 파괴하는 도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국악이 옛 국악과 다른 점은 서양의 7조를 근본으로 작곡해서 우리 국악식으로 연주하거나 부르는데 이것은 국악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오음을 취하지 못한 7조의 심각한 부작용, 현돈 현상을 현도라고 합니다. 백소시족의 지소가 오미를 취하고 나서 겪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 오미의 독을 취하다. 그래서 이제 오미를 맛보게 된다. 오미는 오라는 시원적인 개념의 구체화이고 오미에서 맛이라는 구체성을 사상하고 추상화시키면 시원의 오가 남는다. 그렇게 오미를 맛봤는데 그것은 소난간에 있는 잘 익은 포도였다. 왜 하필이면 포도인가? 근데 이 포도가 오늘날의 포도 형태하고는 좀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아마 징신독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는 포도만큼 오미를 완벽하게 갖춘 식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흔히 접할 수 있는 포도는 아니다. 고궁도에서 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앞서 두 개의 소가 있다고 했는데 3번 궁과 6번 궁에 해당되는 영역의 소이고 3번 궁과 6번 오중궁을 타지 못합니다. 이것을 총칭하여 백소시인 것이다. 백소시가 맡은 게 배출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1번의 흐름은 2번 궁으로부터 들어온 혈기를 기력으로 정화시켜서 4번 궁을 통해서 내보내는 흐름이다. 4번 궁을 통해서. 그리고 4번 궁으로는 각 장고의 기운이 정화되기 위해 들어오고 이것은 중궁 6번 궁과 7번 궁을 차례로 거쳐서 8번 궁으로 이렇게 거쳐서 8번 궁으로 나가게 된다. 이게 우리 몸에 요 얘기와 같거든요.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얘기. 지기가 들어오고 천기가 들어오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얘기. 이게 우리 몸을 해보면은 이 기운이 흐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개복을 하는 순간 이 기의 흐름이 깨집니다. 제가 박 기자님은 저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단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왜? 이 배를 덮고 있는 이 살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은 하단전에 배가비에 핵발전소를 싸고 있는 핵발전소의 외벽입니다. 그 우리가 우주 전쟁을 다루거나 이렇게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외계인들이 올 때 꼭 이 우주선에 도달하면은 뭔가 방어벽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곡을 하게 되면 이 기의 흐름이 급격하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면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제왕절개율 1위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 태어난 아기들은 진짜 자연 출산한 아기들하고 뭔가 기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요것을 설명한 겁니다. 자, 8번 궁으로 나간 정화된 장기의 기운은 상골비골 장골 사이로 즉 알타이로 나가 등의 영대 선소가 널곳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요. 여기로 어떤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대 상단전으로서 빠져나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그림 2의 흐름은 소 6번 궁을 거친 뒤 중을 거쳐서 나감으로 완전 고립된 흐름은 아닙니다. 감적적으로 자기 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6번 궁을 백서 가운데 난소라고 부릅니다. 중궁을 거쳐서 왔죠. 생물학적 용어의 난소와는 다르다. 지소는 3번 궁인데 3번을 거친 흐름은 중궁에 전혀 진입하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리는데 이 빠져나가는 힘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생식체계가 된다. 이 생식체계로부터 인간의 만병이 출발했다. 한의학에서 병인을 내인과 외인으로 나누고 생식계를 비내, 비외로 보는데 이는 외양상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현대 한의학에서 나온 해석이고 원래는 생식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작용 때문이다. 이것이 한의학을 보는 관점에서 고대 의학과 현대 한의학의 분명한 차이점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현대의 종의학과 중의학에 문들어 있는 현대의 한의학이 시원으로 가려 하지 않고 말단에서만 자체 결론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다. 지소씨는 이렇게 해서 배고픔에 풀렸습니다. 중궁의 계대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뻘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변이가 일어납니다. 이제 뻘떡 치솟아 오르는데 이는 포도의 즉 오미의 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독도 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자마자 소에 내려와 활활 걸어옵니다. 어디로 왔겠습니까? 기경팔맥 중에 생식계와 관련된 곳입니다. 이것이 3번 진궁과 관련됩니다. 지소와 관련됩니다. 드디어 노래하여 말하길 참으로 넓구나 천지여 내 교훈이 마구마구 뛰는구나. 도대체 무슨 일인가? 바로 포도의 힘이로구나 하였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여러 이들이 일하는 것도 추상화해야 하는데 여러 혈과 맥을 중과 제인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혈기가 탁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다. 그런데 지소씨가 진짜 좋다 하니 마침내 모든 이들도 오미를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2주경과 8기경맥의 대부분이 오미에 의존하게 됩니다. 인간은 마침내 자급자족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오미를 섭취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생식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게 오미의 변이 일어나고 지소씨가 백소씨 중에 지소씨가 생식계를 담당했던 3번궁이 타생을 하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이 현상에 대해서 지유와 구궁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부도제 20화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고사기 얘기는 제가 저번주 말씀드렸죠. 일본 고사기에 하늘과 땅이 처음 나눠질 때 삼신의 만물 창조의 시조가 되었다 해서 그들도 삼신의 후손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 중국 영화를 보면요, 이 무의삼백 남쪽에
외부들이 밥 먹듯이 여기를 괴롭힙니다. 그걸 보면은 오재현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신단실기에 나오는 삼실입니다. 요 태조가 영천 목욕산에 사당을 세우고 삼신의 신주를 모시다. 요 태조 영천 목욕산은 여기에 있어요. 요 근처에 있어요. 요 근처에 요 태조 목욕산 여기 있어요. 요 근처에 있어요. 이게 김교원 선생이 쓴 신단실기 단사전묘 81페이지에 있어요. 목욕산묘 요의 태조가 영천 목욕사에 사당을 세워 동쪽을 향하여 천신위를 설치하고 사당뜰에 단목을 심었으니 이름이 군수며 박달나무를 지키는 사람. 그 천신위가 뭡니까? 천신의 위패. 앞에는 여러 나무를 심어서 조회받는 반면을 상징하고 또 모퉁이에 두 나무를 심어서 신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회화나무로 해서 이렇게 그 신하들의 이렇게 그 신분을 밝히는 그런 것을 했다네요. 해마다 황제와 황후가 군수 앞에 이르러 친위잔을 올리고 엄복하며 군사의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이 사당에 고하더니 이에 삼신의 신주를 모시고 푸른 소와 흰 말을 잡아 제사를 지냈다. 푸른 소는 어떤 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사에 나오는 얘기다. 요 태조가 삼신께 제사를 지냈어요. 삼신의 백성이죠. 영천 목욕산에는 당균모가 있었는데 요 태조가 당군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낸 후 제위에 올랐다고 한다. 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명나라 빼놓고 요금 문청이 전부 다 당군의 후손들이 내기하고 있는 거겠죠.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21장. 자, 이 내용은 뭐냐? 요는 천수를 몰랐다.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 네가 만약에 천수를 알고 오행을 만들었다면 눈앞에서 일어를 개폐해봐라. 못했죠, 요가. 근데 결국은 요를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둬서 요 폐중에 그냥 죽게 만드는데 이제 네가 한 오행이 왜 맞지를 않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부가 가서 또 요 네가 만든 소위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의 이치에 이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수리에 이런 법이 없다. 방위의 중앙 오는 교차의 뜻이요. 달라진 움직임을 변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근본은